교수님, 만약에 네. 토지를 할 때, 예. 매도인이 나는 1억만 줘 이러고 이제 공인중개사가 만약에 1억 3천을 받잖아요. 네. 그리고 당신이 얼마든지 당신 선에서 팔아 이러잖아요. 네. 그게 순가중개 계약이지. 예. 매수자한테 1억 3천을 만약에 팔았다. 예. 그러면 그러가 이제 매수자가 매도인한테 1억 3천을 다 송금을 해주잖아요. 네. 그리고 매도인이 3천을 공인중개사에 만약에 주잖아요. 네. 그럴 때는 법의 매수인이 법으로 나는 속았다. 그렇게가 중개인이 이래 많이 먹었다. 이래가 법에 걸리면 중개인이 걸리는 거예요. 당연히 처벌되죠. 네. 수수료 초과로 처벌되는 거죠. 왜냐하면 매수자가 1억에 살 수 있는 거를 1억 3천만 원을 주는 상황 벌어졌잖아. 근데 실제는 많네요. 굉장히 많은데 예. 이제 법에 안 걸리니까 넘어가는 거지. 그게 문제가 돼서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경찰에 고소하고 그러면 다 처벌돼요. 안 걸린 게 없어요. 예를 들어 매도인이 팔은 사람이 신고하면 걸리는 거예요? 매도인이 신고하든 매수인이 신고하든 아무나 신고하면 당연히 처벌이죠. 그러면은 공인중개사만 걸리는 거예요? 다 걸리는 거예요? 아니 돈을 더 준 사람이 뭐 걸리는 뭐가 있어요? 매도인 매수인은 걸리는 게 아니고 예. 공인중개사가 행정처분 당하고 벌칙 당하는 거죠. 아 그래요? 이야. 왜냐면 저도 옛날에 샀는데 너무 비싸게 샀더라고요. 공인중개사 두 군데서 가려고 하는데 지금 생각해도 억울해가지고. 그럼 그런 약정이랑 세금도 딱 그거 본인이 다 해줘야 되는 거야. 편하다. 그렇죠. 지금 토지 매매에서는 좀 전에 그런 사건들이 너무 많아요. 네. 땅 얼마에 팔아주고 더 받아서 중개 수수료 갖고 뭐 너무나 많이 벌어지는데 다 문제가 되면 다 처벌됩니다. 심지어는 의뢰인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주고 인정을 해도 처벌이에요. 아 그래요? 예. 어떤 사람이 수수료 초과를 2,500만 원 받아먹었는데 실제로는 법정 수수료 몇백 안 되는데 2,500을 받아먹었어요. 근데 이 매도자가 누구냐면 자기 둘도 없는 친구야. 공인중개사 친구라고. 그러니까 전화해서 야, 너 경찰서에 와서 네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줬다고 자술서 좀 써줘. 그러면 내가 풀려날 것 같아. 그러니까 친구가 얼른 와가지고 경찰에서 내가 스스로 내가 줬습니다. 내가 자발적으로 준 거다. 자술서 썼어. 그럼 어떻게 되지? 쓰나 마나예요. 예. 초과 수수료를 받은 것 자체를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행정처분 당하고 형사처벌 당합니다. 빌딩 걸 하면은 그것도 예? 빌딩 걸 하면은 예를 들어서 어떻게 평소에 빌리셔야지 딱 매매 계약을 중개한 그때 빌리냐고. 그거 인정 안 돼요. 평소에 빌려야지. 자,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 21페이지에 보시면 감독상 명령과 행정처분인데 행정처분이 등록 취소, 자격 취소, 업무 정지, 자격 정지, 지정 취소 이런 게 있거든요. 그 행정처분의 사유까지 여러분들이 다 알아야만이 문제가 두세 문제 해결이 돼요. 근데 요번 단원에서는 행정처분의 사유, 자, 유형이 어떤 거가 있느냐. 나중에 여러분이 다 암기를 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거 안 하면 세 문제는 무조건 해결이 안 돼요. 근데 그 워낙 내용이 복잡하고 자, 암기를 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이번 단원에서는 그거 뺐습니다. 뺐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다음에 이제 1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갈 때 그때는 행정처분 유형 그것까지 다 저하고 같이 암기도 해보고 할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자, 이제 감독상 명령 보겠습니다.
자, 감독상 명령. 여러분들 중개사무소에 공무원들이 나와서 지도 단속하고 막 장부도 서류도 들여다보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게 감독상 명령인데, 자, 권자 누구냐? 국장, 시도지사, 등록관청. 그 다음에 분사무소 같은 경우는 분사무소 관할, 시군구. 자, 여기서 지도 감독을 해요. 자, 여러분들 좀 이상하죠? 분사무소는. 우리 분사무소 배웠잖아요. 분사무소 설치 신고 어디다 한다 그랬어요? 설치 신고 어디다 한다? 주사무소 등록관청에 한다 했잖아요. 거기다 서류 다 갖다 줬거든요. 근데 감독상 명령, 지도 감독은 어디서 나온다고? 분사무소 관할 시군구에서 나온다고. 이거 뭔가 이상하죠? 자, 아무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감독상 명령권자가 국장, 시도지사, 등록관청인데, 자, 여기 보면 공인중개사협회 하고 거래정보사업자 공인중개사협회하고 거래정보사업자, 거래정보망을 운영하는 자를 거래정보사업자라고 했잖아요. 공인협회와 거래정보사업자는 누가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인 거예요. 자, 여러분, 공인중개사협회는 전국 조직이잖아요. 권한자가 누구다? 국장이고, 거래정보사업자가 용인시 처인구에만을 중개사를 대상으로 거래정보사업, 이게 국토교통부 장관 인가 될까 안 될까? 예? 안 된다고요. 전국으로 몇 명 다 숫자 봤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자, 그래서 공인중개사협회와 거래정보사업자의 감독상 명령 권한자는 오로지 국장.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감독관청이 있고, 자, 대상자 있어. 대상자. 감독관청은 우리가 아까 얘기한 국장, 시도지사, 자, 등록관청, 자, 분사무소 관할, 시군부. 자, 이게 감독관청이고, 감독상 명령 대상자, 개공과 소공. 감독상 명령 대상자입니다. 개공, 소공. 자, 그 다음에 거래정보사업자. 자,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협회. 그 다음에 무등록중개행위자. 자, 담당 공무원들이 감독상 명령, 즉 지도감독을 나갔는데 이 사람이 나는 무등록 중개업자다. 당신들이 나한테 뭐냐, 자격증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자, 그렇게 하면 당신은 무등록이니까 볼 일 없네, 그냥 갈까? 아니면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죠? 이 사람 공무원에게 딱 걸리면 이 사람은 행정처분은 없겠죠. 왜 없어요? 등록증 자격증이 없는데 무슨 행정처분이에요? 행정처분 행정관청이 쓰는 거잖아요. 단 이 사람은 형사처벌 됩니다. 형사처벌. 3년 이하 징역, 3천 이하 벌금. 걸리면 이렇게 3년 3천으로 모셔드립니다. 자, 이제 관청이 있고, 있고, 감독상 명령의 내용입니다. 자, 감독상 명령 내용. 업무에 관한 보고 요청을 하고, 보고해라. 자료 제출해라. 자, 그 다음에 기타 필요 명령을 하죠. 자, 감독상 명령의 내용. 자, 이렇게 하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중개사무소에 출입해서 조사하고 검사하고
질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감독상 명령. 자, 그러면 이거 거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그죠? 안 되고. 자, 감독상 명령의 요건. 자, 감독상 명령의 요건. 그러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느냐? 부동산, 투기 등의 거래 동향을 파악을 하기 위해서 투기 등 거래 동향 파악, 그 다음 위법행위 확인 및 행정처분을 위해서 감독상 명령의 요건입니다. 자, 감독상 명령의 요건. 자, 잘 보시죠. 부동산 투기 등의 거래 동향 파악을 위해서 이 법이 공인중개사법이거든요. 위법행위 확인 및 행정처분을 위해서 이게 감독상 명령의 요건이에요. 그럼 감독상 명령의 내용은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 요청, 자료 제출, 기타 필요 명령을 하기 위해서.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이런 거를 읽어보면 어려운 용어가 하나도 없어요. 읽어보면 아, 이거 이 말이구나 다 알아. 다 아는데도 시험에 나오면 못 맞춰. 시험에 출제되는 출제 경향이 파악이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죠. 국장, 시도지사, 등록관청 이런 기관에서 담당 공무원이 나와서 부동산 투기 등 거래 동향 파악을 위해서 공인중개사법 위법행위 확인, 행정처분을 위해서 감독상 명령에 나오는 요건을 갖췄다는 것이고, 감독상 명령의 내용은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 요청하고 자료 제출 기타 필요한 명령을 하기 위해서 감독상 명령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요건 2가지하고 내용 2가지 이게 섞여버리면 이 구별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여기 보시죠. 제가 시험 문제 만들어 볼게요. 다음 중 감독상 명령의 요건이 아닌 걸 찾아라. 1번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 요청하기 위하여. 틀린 거예요. 요건이 아니잖아요. 내용이지. 이해가 되시죠? 자, 다음 중 여기 보시죠. 다음 중 감독상 명령의 요건이 아닌 걸 찾아라. 1번 부동산 투기 등 거래 동향 파악을 위하여. 틀린 거예요. 이건 요건이잖아. 내용이 아니에요. 맞죠? 자, 잘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22페이지 보시게 되면 위반시 제재봅니다. 개공이 감독상 명령을 위반하면 업무정지. 자, 개공이 감독상 명령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무조건 뭐다? 업무정지. 거래정보사업자 500의 과태료, 협회 500의 과태료. 자,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5번에 보시면 무등록 중개행위자. 이 사람은 행정처분은 없겠죠. 그렇지만 적발되면 3년 3천으로 모시게 되고, 국가에서 제공하는 잡곡밥을 3년 드시고 나올 때 퇴직금도 부여합니다. 자, 그러면 거래정보사업자와 공인중개사협회가 감독상 명령을 위반하면 500의 과태료, 개공 위반하면 업무정지. 그럼 어떤 게 큰 거예요? 업무정지가 크잖아요. 그죠?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들이 한번 데모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는 왜 업무정지냐? 우리는 500의 과태료를 해달라. 그러니까 국가에서 뭐라고 나왔어? 그 원하는 대로 해드리겠으면 업무정지 플러스 500의 과태료 줄게. 그러니까 다 헤어졌어요? 다 해다 내버렸어? 네. 자, 용목이 되나요? 예? 뭐 업무정지 몇 달 이런 거 아니죠? 업무정지면 무조건 6개월 이내. 자, 이제 좋은 질문 하셨는데 여기 보세요. 업무정지도 행정처분이고 자격증의 자격정지도 행정처분이에요. 업무정지는
개공이 얻어맞는 거고 자격정지는 소공이 얻어맞아. 소속 공인중개사. 그러면 업무정지를 얻어맞는다. 최고 큰 게 6개월 이내입니다. 자격정지 얻어맞는다. 소공이죠. 최고 큰 게 6개월 이내야. 6개월을 넘지를 않아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1월달 이후부터 세부적으로 자세한 공부하게 되면 업무정지가 6개월짜리가 유형이 어떤 거고 3개월이 어떤 거고 다 뭐 1개월 어떤 거 다 배워야 되고 자격정지도 6개월짜리 3개월짜리 있어요. 이것도 구별을 다 돼야 됩니다. 지금은 그까지 들어가면 뒷골이 땡겨서 안 돼요, 여러분들이. 자, 다시 한번 업무정지는 누굴 대상으로 한다? 개공. 얼마? 6개월 이내. 자격정지 누구 대상? 소공. 얼마? 6개월 이내.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지문은 어때요? 개공은 어떤 경우도 자격정지 처분 안 당한다. OX? OX? O잖아. O. 자격정지는 소공만 된다고. 예? 아시겠죠? 자격정지는 뭐만 돼? 소공만 되는 거예요. 소공만.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보세요. 등록관청의 담당 공무원들은 법을 마니아로 잘 몰라.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가 더 많이 할까? 등록관청 공무원이 더 많이 할까?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가 더 많이 알아요. 등록관청의 담당 공무원이 뭐 법과대학 나온 사람도 아니고, 예? 뭐 고시 합격한 사람도 아니고, 법조인 면허 가진 사람도 아니고, 구급공무원 시험 합격해가지고 이렇게 공무원 여기 발령 저기 발령 나다가 동사무소 났다가 시청 났다가 뭐 무슨 과 발령 났다가 이제 토지관리권의 지적과로 발령 나서 이거 1년 2년 잠깐 보는 업무잖아, 그죠? 그 사람 중개사 담당 공무원들은 법률 전문가다운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개공한테 자격정지를 6개월 얻어 내린 거예요. 자격정지 대상이 아니잖아요. 예? 아닌데 개공한테 자격정지 처분을 6개월 내렸어. 그래서 이게 다시 이 행정심판을 통해서 다시 뒤집어진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등록관청에서 행정처분 내릴 때는 법률 검토를 잘 하고 내려야 됩니다. 엉뚱하게 헛발질 해버리면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겠다. 이건 자격정지 처분을 해버린 거거든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자격정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자, 이제 행정처분의 유형 보겠습니다. 행정처분의 유형. 나중에 여러분들은 23페이지에 있는 이 박스 안에 있는 내용들 정리 다 돼야 될까? 안 해도 될까? 예? 정리가 돼야 돼요, 이거. 겁나요? 예? 겁나요, 안 겁나요? 안 겁나도 돼요. 자, 여기 보세요. 자, 먼저 등록 취소다. 등록 취소. 등록 관청이 어딜까? 권한자가 어디겠어요? 등록관청이 하겠죠, 그죠? 등록관청이 등록을 취소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경찰서에서 등록 취소시킬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우리 등록관청입니다. 자, 누굴 대상으로? 누굴 대상으로? 개공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등록관청은 개공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거는 기속이 있고 재량이 있어요. 자, 여러분 이제 기속과 재량이 나오죠, 그죠? 자, 여기 보시죠. 절등치라는 거 있잖아요. 이거 기속입니다. 반드시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취소하여야 한다. 자, 임등치 재량이에요.
이거는 뭐죠?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자, 그래서 기속 절대적이 있고 재량 임의적이 있어요. 자, 기속과 재량 이해하시고, 기속은 취소하여야 한다. 이렇게 표현되고, 재량은 취소할 수 있다. 자, 이렇게 표현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격 취소가 있어요. 자격 취소. 여러분, 자격 취소는 자, 관청이 어디지?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입니다. 자격증 교부한 시도지사. 누굴 대상으로? 예? 공인중개사 대상으로. 그럼 자격 취소의 대상은 개공, 소공 다 포함이에요. 자, 이건 뭐죠? 기속입니다.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이런 표현 없어요. 취소하여야 한다. 자, 기속이고, 그 다음에 자격정지. 자격정지. 공인중개사 자격증 정지라고요. 자격정지. 자, 누가 자격증 교부한 시도지사가, 자, 이거 누구 대상으로? 소공 대상으로. 자격정지 처분은 무조건 누구 대상? 소공이에요. 자, 이거는 재량입니다. 재량. 재량은 뭐죠? 취소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재량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업무정지. 업무정지. 자, 업무정지 처분 누가? 등록관청에서 업무정지 처분 내리고, 대상자 누구? 개공. 업무정지 처분, 이거 재량입니다. 재량. 자, 그래서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거래정보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게 뭐죠? 예? 지정취소. 지정. 거래정보사업자는 지정 가지고 있고, 개공은 등록 가지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관청이 어디죠? 거래정보사업자는 전북이기 때문에 무조건 관청이 누구? 국장. 자, 대상자가 누구? 거래정보사업자죠. 자, 이거는 기속과 재량에서 어떤 거? 재량입니다. 그래서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청문을 하느냐 안 하느냐. 지금 이 부분인데, 청문을 하느냐 안 하느냐. 자, 억울하게 이렇게 처분 당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사람 출소시켜서 변명기에 주고 이게 청문이거든요. 자, 청문은 여기 잘 보시면, 자, 등록 취소, 자격 취소, 지정 취소. 이 취소 처분에 대해서는 뭐 한다고? 청문 줍니다. 청문. 청문 줘요. 그 자격 정지, 업무 정지 이 두 가지는 청문 안 하고 뭘 한다?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청문 한다 안 한다 이거 어떤 흐름만 알면 청문 문제 가지고 틀릴 일 없겠죠. 여기 보세요. 취소 들어가면 무조건 뭐? 청문. 정지 들어가면 무조건 뭐? 의견 제출. 되죠? 예, 이 개념 파악을 하면서 정리가 돼야 되지. 뜻을 모르면 아무것도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23페이지고 밑에 보시게 되면, 자, 박스 보세요. 등록관청은 개설등록 취소하기 전에 청문해야 된다 그랬고, 개공이 등록 취소되면 원칙적으로 어디에 들어간다? 결격. 그래서 중개업 그만하셔야 됩니다. 개공이 최근 1년 이내 임등치 사유에 한 번 적발되면 뭐로 한다? 업무정지. 자, 여기 보세요. 등록 취소가 큰 거예요? 업무정지가 큰 거예요? 업무정지가 작잖아. 이게 큰 거잖아. 등록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 이 개공이 말이죠. 등록 취소 사유 중에서 재량 취소, 즉 임등치 사유, 임등치 이게 최근 1년에 한 번만 적발되면 등록증 바로 날리지 않고 어떻게 간다고? 밑에 단계인 업무정지 처분으로 재량 처분을 합니다. 이해가 됐죠? 자, 그렇게 이해하시고. 자, 그 다음에 등록증 반납 볼게요. 등록증 반납.
자, 그 밑에 보시면 1번 중개사무소 개설등 취소된 자는 국토교통부령 정하는 범위 내에서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등록관청에 반납하여야 한다. 자, 며칠 이내에 7일 이내에 반납해야 된다. 여러분 반납 안 하면 어떻게 될까? 100만 원이야 과태료 나오는데요. 반납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취지가 해야 되죠. 안 하면 등록 취소된 자가 등록증 걸어놓고 계속 중개할 수 있잖아. 그래서 반납을 해야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업무 정지 처분이 업무 정지 처분. 자, 거기 재량 처분으로 할 수 있다고 돼 있죠? 자, 거기 네모 박스에서 세 번째 보겠습니다. 업무 정지 또는 자격 정지 경우에 등록증, 자격증 반납 규정 없다. 그럼 업무 정지 처분이나 자격 정지 처분을 내렸다. 등록증, 자격증 반납 안 하고 정지오드 맞은 본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 돼요. 이해가 됐죠? 자, 그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다음 바로 밑에 보시게 되면 법인인 개업공사대에서는 법인 또는 분사무소별로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그 법인 또는 분사무소니까 법인이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 이 뜻이에요. 그래서 주된 사무소가 서울시 종로구에 있고 분사무소가 용인시 처인구에 있으면 종로구 주된 사무소도 업무 정지, 처인구 분사무소도 업무 정지 이렇게 따로따로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다음 그 위로 조금 올라가면 업무 정지 처분은 업무 정지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3년 경과한 때에는 일을 할 수 없다. 자, 그래서 시효를 둔 겁니다, 이게. 자, 여기 보시죠. 어떤 개공이 업무 정지 사유가 지금 발생했는데 이게 세월이 많이 흘러서 3년 지났다고. 3년이 지났는데 이게 문제가 돼서 지금에 와서 등록관청에서 업무 정지 내리겠대. 그럼 기간이 많이 지났는지 좀 봐줘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3년 지나면 업무 정지 사유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시효기간 3년. 아시겠죠? 그런데 등록 취소나 자격 취소, 자격 정지는 3년의 시효가 없어요. 그렇게 하시고요. 자, 업무 정지만 3년의 시효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그 밑에 자격 취소라고 돼 있잖아요. 자격 취소. 자, 자격 취소. 여러분, 자격 취소는 모든 공인중개사가 자격 취소에 해당이 되고 이거는 하여야 한다. 자, 기속이라 그랬죠. 자격 취소를 내리는 권한자,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입니다. 자, 누가 자격증 취소한다? 예? 시도지사인데 어떤 시도지사? 자격증 교부한. 여러분이 용인에서 시험 봐서 자격증 따면 누가 교부하죠? 경기도지사가 교부한다고요. 경기도지사 명의로 나와 용인시장 명의로 나오는 게 아니고, 예? 경기도지사 명의로 나왔다 해서 지방자치단체 자격증이 아니고 국가에서 인정하는 국가 자격증이에요. 자, 그러면 자격 취소 권한자가 누구지? 교부한 시도지사. 합격하면 자격증을 경기도지사가 준다고요? 그러면 자격 취소도 누가 내린다? 자격증 교부한 경기도지사가 자, 내리는 거예요. 자, 이때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하고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 자, 여러분 보시죠.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자, 여러분이 처인부서 사무실 하면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경기도지사잖아. 맞죠? 자격증은 서울서 땄어.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는 서울시장이잖아요. 다르잖아요. 이런 경우에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 절차를 자격 취소에 관한 절차 등을 모두 이행을 다 하고 마지막으로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한테 통보하죠. 통보를 받은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가 자격을 취소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자격증 교부한 시도지사하고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같을 수도 있잖아. 여러분이 용인에서 합격을 해서 이 동네에서 중개하면 자격증 교부, 경기도, 취소권자, 경기도잖아. 그런데 자격증을 서울에서 따고 서울시장이 자격증 교부시도지사, 사무실은 여기서 하면 사무소 관할은 경기도지사.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취소 절차를 다 이행하고 이쪽으로 통보해주면 자격증 교부한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 처리는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 다 하고 마지막 마무리 누가 해? 예? 예. 교부한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 내립니다. 자, 이거는 자격 정지도 마찬가지. 자격 정지도 이 규정이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와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가 다르면 자격 정지 처분에 관한 모든 절차를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이행하고 이행한 결과를 교부 시도지사 통보하면 교부 시도지사가 자격을 정지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취소와 정지가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렇게 참고하시고. 자, 그러면 자격증 취소됐다. 자격 취소됐으면 증을 반납해야 되거든요. 반납해야 되는데 며칠 이내에 7일 이내에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에게 반납해야 되고 자격 정지 처분 맞았다. 자, 자격증 반납 규정이 없습니다. 그럼 자격 정지 얻어맞으면 자격증 날아간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정지 얻어맞으면 그냥 가지고 있으면 돼요. 자, 그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행정제재 처분의 효과 승계 등이 25페이지에 나와 있죠. 그죠? 자, 요게 이제 좀 중요한데 잘 보시죠. 개공이 폐업 신고 후 다시 개설 등록한 때, 자, 폐업 신고 전 지위를 승계한다. 자, 여기 보시죠. 이 지위 승계가 이게 A라는 사람이 개공인데 이 사람이 폐업했어요. 폐업을 했다가 어느 날, 자, 다시 등록을 받았다. 자, 그러면 개공이 등록 가진 개공이 어느 날 폐업 신고했다가 등록 다시 받았어. 그럼 이 기간이 무슨 기간? 폐업 기간이잖아요. 폐업 기간. 그럼 이 사람을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재등록 개공이다. 이렇게 하거든요. 재등록 받은 개공이다. 이렇게 해요. 자, 그러면 보세요. 이 사람이 폐업을 한 이유가 자기가 아무 이상이 없는데도 그냥 스스로 문 닫을 수 있잖아요. 이런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근데 행정처분을 피하려고 악용하는 그런 나쁜 행동에 폐업이 있을 수가 있어 없어? 이 사람이 중개업 하다가 일 저질렀는데 업무정지나 등록 취소 당할 염려가 있어. 그래서 그거 피하려고 폐업해버린 거예요. 이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잠잠해지니까 다시 등록받았어. 자, 재등록 중개 개공이거든요. 자, 이런 경우에 자, 다시 보세요. 다시 한번. 개공이 폐업 신고 후 다시 개설 등록한 때 폐업 신고 전 개공 지위를 승계한다. 이렇게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지. 왜? 좀 전에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맞죠? 이때 업무 정지 과태료 위반 행위를 사유로 행한 행정처분 효과는 처분일로부터 1년간 다시 개설 등록한 개공에게 승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업무정지 과태료 다시 등록받아도 1년간 승계돼 버린다. 이해가 됐죠? 자, 그 다음 그 3번 보면 등록 취소 업무정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도 재등록 개공에게 할 수가 있는데 단 예외가 있어. 예외가. 자, 여기 보면 등록 취소나 등록 취소 업무정지. 자, 예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등록 취소 당하면 몇 년 동안 중개 업무 탄다? 3년간 못 하거든요. 결격기간 3년이에요. 그래서 이 폐업 기간이
3년 초과하면. 자, 그럼 이 사람은 사실상 등록 취소를 처음부터 얻어맞아도 3년 동안 중개 못하는 효과 똑같잖아. 이 경우에는 등록 취소를 못한다. 뭐 때문에 못한다고? 옛날 폐업 신고 전, 폐업 전 위반 행위를 이유로 등록 취소 못한다. 왜? 이미 3년 동안 쉬었기 때문에 등록 취소 효과가 낮다는 거죠. 업무 정지 사유가 폐업 신고 전에 벌어졌는데 폐업 기간이 1년 경과하면 1년 경과하면 업무 정지 못한다. 여러분, 업무 정지 처분은 최고 얼마나 그랬어요? 아니야. 아까 했잖아요. 여기다가 뭐 썼어, 여기 아까. 자격정지 최고 6개월, 업무정지 6개월이라 그랬잖아. 그러면 이 사람이 폐업을 하기 전에 아예 업무정지 얻어 맞아버렸으면 최고가 6개월이잖아요. 그런데 이미 이 사람은 폐업을 했고 1년이 지났다고. 그럼 6개월짜리 최고 큰 업무정지를 2번 얻어 맞은 거랑 똑같죠. 그래서 이 경우도 옛날 일 때문에 업무정지 안 맞는다. 봐준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게 25페이지부터 26페이지 이하 내용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고. 자, 오늘 교육받은 내용에서 질문 있으신 분? 질문. 질문 없어요? 네. 공인중개사법 제가 수업한 방향대로 잘 따라오시고 복습만 잘 하시면 예습은 안 해도 돼요. 예? 공인중개사 시험은 예습하시는 분들이 제일 미련하신 분들이에요. 전 과목 예습하지 마시고요. 복습만 하세요. 복습만. 그날 배운 거 그날 끝내기. 지금 하고 있어요? 그날 배운 거 그날 끝내기 아직 못하고 있어요? 어머나. 그날 배운 거 그날 끝내기. 당연히 뭐 오늘 밤에 집에 가 늦어서 못 끝내면 내일 여기 교육장 오기 전까지 좀 보시란 얘기예요. 그리고 주말에는 또 1차 2과목 좀 더 신경 쓰시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그날 끝내기가 안 되는 이유가요. 예. 이거를 책자를 보면 예. 시도지사입니다. 자격증 교부한 시도지사. 누굴 대상으로? 예? 공인중개사 대상으로. 그럼 자격 취소의 대상은 개공, 소공 다 포함이에요. 자, 이건 뭐죠? 기속입니다.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이런 표현 없어요. 취소하여야 한다. 자, 기속이고. 그 다음에 자격정지. 자격정지. 공인중개사 자격증 정지라고요. 자격정지. 자, 누가 자격증 교부한 시도지사가. 자, 이거 누구 대상으로? 소공 대상으로. 자격정지 처분은 무조건 누구 대상? 소공이에요. 자, 이거는 재량입니다. 재량은 뭐죠? 취소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재량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업무정지. 자, 업무정지 처분 누가? 등록관청에서 업무정지 처분 내리고 대상자 누구? 개공. 업무정지 처분 이거 재량입니다. 재량. 자, 그래서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거래정보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게 뭐죠? 예? 지정취소. 지정. 거래정보사업자는 지정 가지고 있고 개공은 등록 가지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관청이 어디죠? 거래정보사업자는 전북이기 때문에 무조건 관청이 누구? 국장. 자, 대상자가 누구? 거래정보사업자죠. 자, 이거는 기속과 재량에서 어떤 거? 재량입니다. 그래서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청문을 하느냐 안 하느냐. 지금 이 부분인데 청문을 하느냐 안 하느냐.
자, 억울하게 이렇게 처분 당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사람 출소시켜서 변명기에 주고 이게 청문이거든요. 자, 청문은 여기 잘 보시면 자, 등록 취소, 자격 취소, 지정 취소. 이 취소 처분에 대해서는 뭐 한다고? 청문 줍니다. 청문. 청문 줘요. 그 자격 정지, 업무 정지 이 두 가지는 청문 안 하고 뭘 한다?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청문 한다 안 한다 이거 어떤 흐름만 알면 청문 문제 가지고 틀릴 일 없겠죠. 여기 보세요. 취소 들어가면 무조건 뭐 청문, 정지 들어가면 무조건 뭐 의견 제출. 되죠? 예, 이 개념 파악을 하면서 정리가 돼야 되지. 뜻을 모르면 아무것도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23페이지고 밑에 보시게 되면 자, 박스 보세요. 등록관청은 개설등록 취소하기 전에 청문해야 된다 그랬고 개공이 등록 취소되면 원칙적으로 어디에 들어간다? 결격. 그래서 중개업 그만하셔야 됩니다. 개공이 최근 1년 이내 임등치 사유에 한 번 적발되면 뭐로 한다? 업무정지. 자, 여기 보세요. 등록 취소가 큰 거예요? 업무정지가 큰 거예요? 업무정지가 작잖아. 이게 큰 거잖아. 등록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 이 개공이 말이죠. 등록 취소 사유 중에서 재량 취소, 즉 임등치 사유, 임등치 이게 최근 1년에 한 번만 적발되면 등록증 바로 날리지 않고 어떻게 간다고? 밑에 단계인 업무정지 처분으로 재량 처분을 합니다. 이해가 됐죠? 자, 그렇게 이해하시고 자, 그 다음에 등록증 반납 볼게요. 등록증 반납. 자, 그 밑에 보시면 1번 중개사무소 개설등 취소된 자는 국토교통부령 정하는 범위 내에서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등록관청에 반납하여야 한다. 자, 며칠 이내에? 7일 이내에 반납해야 된다. 여러분 반납 안 하면 어떻게 될까? 100만 원이야 과태료 나오는데요. 반납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취지가. 해야 되죠. 안 하면 등록 취소된 자가 등록증 걸어놓고 계속 중개할 수 있잖아. 그래서 반납을 해야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업무정지 처분이 업무정지 처분. 자, 거기 재량 처분으로 할 수 있다고 돼 있죠? 자, 거기 네모 박스에서 세 번째 보겠습니다. 업무 정지 또는 자격 정지 경우에 등록증, 자격증 반납 규정 없다. 그럼 업무 정지 처분이나 자격 정지 처분을 내렸다. 등록증, 자격증 반납 안 하고 정지오드 맞은 본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 돼요. 이해가 됐죠? 자, 그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다음 바로 밑에 보시게 되면 법인인 개업공사대에서는 법인 또는 분사무소별로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그 법인 또는 분사무소니까 법인이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 이 뜻이에요. 그래서 주된 사무소가 서울시 종로구에 있고 분사무소가 용인시 처인구에 있으면 종로구 주된 사무소도 업무 정지, 처인구 분사무소도 업무 정지 이렇게 따로따로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다음 그 위로 조금 올라가면 업무 정지 처분은 업무 정지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3년 경과한 때에는 일을 할 수 없다. 자, 그래서 시효를 둔 겁니다, 이게. 자, 여기 보시죠. 어떤 개공이 업무 정지 사유가 지금 발생했는데 이게 세월이 많이 흘러서 3년 지났다고. 3년이 지났는데 이게 문제가 돼서 지금에 와서 등록관청에서 업무 정지 내리겠대. 그럼 기간이 많이 지났는지 좀 봐줘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3년 지나면 업무정지 사유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시효기간 3년. 아시겠죠? 그런데 등록 취소나 자격 취소, 자격 정지는 3년의 시효가 없어요. 그렇게 하시고요. 자, 업무정지만 3년의 시효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그 밑에 자격 취소라고 돼 있잖아요. 자격 취소. 자, 자격 취소. 여러분, 자격 취소는 모든 공인중개사가 자격 취소에 해당이 되고 이거는 하여야 한다. 자, 기속이라 그랬죠. 자격 취소를 내리는 권한자,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입니다. 자, 누가 자격증 취소한다? 예? 시도지사인데 어떤 시도지사? 자격증 교부한. 여러분이 용인 내서 시험 봐서 자격증 따면 누가 교부하죠? 경기도지사가 교부한다고요. 경기도지사 명의로 나와 용인시장 명의로 나오는 게 아니고, 예? 경기도지사 명의로 나왔다 해서 지방자치단체 자격증이 아니고 국가에서 인정하는 국가 자격증이에요. 자, 그러면 자격 취소 권한자가 누구지? 교부한 시도지사. 합격하면 자격증을 경기도지사가 준다고요? 그러면 자격 취소도 누가 내린다? 자격증 교부한 경기도지사가 자, 내리는 거예요. 자, 이때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하고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 자, 여러분 보시죠.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자, 여러분이 처용부서 사무실 하면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경기도지사잖아. 맞죠? 자격증은 서울서 땄어.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는 서울시장이잖아요. 다르잖아요. 이럴 경우에. 이런 경우에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 절차를 자격 취소에 관한 절차 등을 모두 이행을 다 하고 마지막으로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한테 통보하죠. 통보를 받은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가 자격을 취소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자격증 교부한 시도지사하고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같을 수도 있잖아. 여러분이 용인에서 합격을 해서 이 동네에서 중개하면 자격증 교부, 경기도, 취소권자, 경기도잖아. 그런데 자격증을 서울에서 따고 서울시장이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 사무실은 여기서 하면 사무소 관할은 경기도지사.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취소 절차를 다 이행하고 이쪽으로 통보해주면 자격증 교부한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 처리는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 다 하고 마지막 마무리 누가 해? 예? 예. 교부한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 내립니다. 자, 이거는 자격 정지도 마찬가지. 자격 정지. 자격 정지도 이 규정이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와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가 다르면 자격 정지 처분에 관한 모든 절차를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이행하고 이행한 결과를 교부 시도지사 통보하면 교부 시도지사가 자격을 정지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취소와 정지가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렇게 참고하시고. 자, 그러면 자격증 취소됐다. 자격 취소됐으면 증을 반납해야 되거든요. 반납해야 되는데 며칠 이내에? 7일 이내에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에게 반납해야 되고 자격 정지 처분 맞았다. 자, 자격증 반납 규정이 없습니다. 그럼 자격 정지 얻어맞으면 자격증 날라간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정지 얻어맞으면 그냥 가지고 있으면 돼요. 자, 그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행정제재 처분의 효과 승계 등이 25페이지에 나와 있죠. 그죠? 자, 요게 이제 좀 중요한데 잘 보시죠. 개공이 폐업 신고 후 다시 개소 등록한 때, 자, 폐업 신고 전 지위를 승계한다. 자, 여기 보시죠. 이 지위 승계가 이게 A라는 사람이 개공인데 이 사람이 폐업했어요. 폐업을 했다가 어느 날, 자, 다시 등록을 받았다. 자, 그러면
등록 가진 개공이 어느 날 폐업 신고했다가 등록 다시 받았어. 그럼 이 기간이 무슨 기간? 폐업 기간이잖아요. 폐업 기간. 그럼 이 사람을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재등록 개공이다. 이렇게 하거든요. 재등록 받은 개공이다. 이렇게 해요. 자, 그러면 보세요. 이 사람이 폐업을 한 이유가 자기가 아무 이상이 없는데도 그냥 스스로 문 닫을 수 있잖아요. 이런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근데 행정처분을 피하려고 악용하는 그런 나쁜 행동의 폐업이 있을 수가 있어 없어? 이 사람이 중개업 하다가 일 저질렀는데 업무정지나 등록 취소 당할 염려가 있어. 그래서 그거 피하려고 폐업해버린 거예요. 이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잠잠해지니까 다시 등록받았어. 자, 재등록 중개 개공이거든요. 자, 이런 경우에 자, 다시 보세요. 다시 한번. 개공이 폐업 신고 후 다시 개설 등록한 때 폐업 신고 전 개공 지위를 승계한다. 이렇게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지. 왜? 좀 전에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맞죠? 이때 업무 정지 과태료 위반 행위를 사유로 행한 행정처분 효과는 처분일로부터 1년간 다시 개설 등록한 개공에게 승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업무정지 과태료 다시 등록받아도 1년간 승계돼 버린다. 이해가 됐죠? 자, 그 다음 그 3번 보면 등록 취소 업무정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도 재등록 개공에게 할 수가 있는데 단 예외가 있어. 예외가. 자, 여기 보면 등록 취소나 등록 취소 업무정지. 자, 예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등록 취소 당하면 몇 년 동안 중개 업무 탄다? 3년간 못 하거든요. 결격 기간 3년이에요. 그래서 이 폐업 기간이 3년 초과하면 자, 그럼 이 사람은 사실상 등록 취소를 처음부터 얻어맞아도 3년 동안 중개 못하는 효과 똑같잖아. 이 경우에는 등록 취소를 못한다. 뭐 때문에 못한다고? 옛날 폐업 신고 전, 폐업 전 위반 행위를 이유로 등록 취소 못한다. 왜? 이미 3년 동안 쉬었기 때문에 등록 취소 효과가 났다는 거죠. 업무정지 사유가 폐업 신고 전에 벌어졌는데 폐업 기간이 1년 경과하면 1년 경과하면 업무정지 못한다. 여러분, 업무정지 처분은 최고 얼마나 그랬어요? 아니야. 아까 했잖아요. 여기다가 뭐 썼어, 여기 아까. 자격정지 최고 6개월, 업무정지 6개월이라 그랬잖아. 그러면 이 사람이 폐업을 하기 전에 아예 업무정지 얻어 맞아버렸으면 최고가 6개월이잖아요. 그런데 이미 이 사람은 폐업을 했고 1년이 지났다고. 그럼 6개월짜리 최고 큰 업무정지를 2번 얻어 맞은 거랑 똑같죠. 그래서 이 경우도 옛날 일 때문에 업무정지 안 맞는다. 봐준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게 25페이지부터 26페이지 이하 내용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고. 자, 오늘 교육받은 내용에서 질문 있으신 분? 질문. 질문 없어요? 네. 공인중개사법 제가 수업한 방향대로 잘 따라오시고 복습만 잘 하시면 예습은 안 해도 돼요. 예? 공인중개사 시험은 예습하시는 분들이 제일 미련하신 분들이에요. 전 과목 예습하지 마시고요. 복습만 하세요. 복습만. 그날 배운 거 그날 끝내기. 지금 하고 있어요? 그날 배운 거 그날 끝내기 아직 못하고 있어요? 어머나. 그날 배운 거 그날 끝내기. 당연히 뭐 오늘 밤에 집에 가 늦어서 못 끝내면 내일 여기 교육장 오기 전까지 좀 보시란 얘기예요. 그리고 주말에는 또 1차 2과목 좀 더 신경 쓰시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